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없이며 운영 책임이 없이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셨고 우리 파일에 에러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해드리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CPU와 하드와 모든 컴퓨터에 영원히 있사옵니다. 컴퓨터맨! 이 컴퓨터맨! 다같이 컴퓨터맨! 잠깐만. 컴퓨터맨! 여러분, 컴퓨터맨입니다. 우리 컴퓨터맨 다운. 렛츠고 PC의 강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요 이 컴퓨터를 아주 싸게 사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주위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컴퓨터를 배우신 분을 꼭 한두 명씩 사귀어 두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저도 이 컴퓨터를 저 개인적으로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걸 하나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이번에 펜티엄으로 컴퓨터를 바꾼다고 하면서 그전에 썼던 386을 굉장히 싼 가격에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너무너무 싸길래 이걸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좀 찜찜한 것이 그걸 조금 오래 썼던 거거든요. 이걸 사도 되는지 그걸 제가 문상준 씨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도 될까요? 사도 됩니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사도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처음 배우니까 아무래도 컴퓨터가 좋아야 내가 조금 실수를 해도 컴퓨터가 봐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네. 항상 좋은 컴퓨터, 최고의 컴퓨터만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강현 씨가 받으시기로 한 그 386 있죠? 네. 그 컴퓨터를 받으셔서 적당한 386에서 돌리기에 적당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시든가 얻으셔서 그걸 갖고 운용을 하시면 네. 뭐 펜티엄급 이상에 가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대 성능비를 고려해 보고 그리고 또 자기가 굳이 뭐 활용할 그런 뭐 기능이 아니라면 굳이 뭐 비싼 돈 주고 아주 성능 좋은 그런 건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옛날 그렇게 좋았던 386, 486들이 이제 물러서 가고 펜티엄 컴퓨터가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느냐. 그 이유는 단 이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컴퓨터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것들이 이렇게 워낙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386, 486에서는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역시 최신형을 쓰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386, 486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보다 싸게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의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 점 유념해 두시고 오늘도 문상준 씨와 함께 스텝을 지그시 한번 밟아봐야겠죠? 미스터 문의 스텝 바이 스텝. 네,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어제는 이 OS에 관해서 알아봤거든요. 오늘은 그 OS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주 기초적인 OS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 모든 컴퓨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이 OS에서 시작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관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OS는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라는 기계를 이 사람과 가깝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그림을 하나 보시면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리기로 하죠. 네. 네, 저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제일 밑에 하드웨어라고 HW라고 돼 있고 네. 거기에 CPU, CPU, 램, 램.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죠.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스라는 것도 있고 윈도우 95라는 것도 있고 유닉스라는 것도 유닉스,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예. 저건 한마디로 하나하나가 OS인데요. 도스라는 OS, 윈도우 95라는 OS, 유닉스라는 OS. 저건 여러 가지 종류의 OS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이제 배우실 때 사용하게 되는 그 OS가 도스 혹은 윈도우즈 95
OS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그 OS는 아마 그 두 가지가 중심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OS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컴퓨터와 사용자를 아주 친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OS를 일단 만만히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용자와 가깝게 해주는 거. 예, 예. 그게 무슨 뜻인지 안 와닿는데요. 예,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예, OS입니다. 글쎄. 예,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다른 거에 또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강윤희 씨 비디오 틀고 이렇게 재생하실 줄 아시죠? 그럼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안에서 그 벌어지는 그 아주 복잡한 전자 부품이나 회로의 그 원리를 알고 강윤희 씨가 쓰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르죠. 예, 강윤희 씨는 오로지 테이프 놓고 플레이하면 그렇죠, 재생이다 그 원리만 하시죠. 네. 컴퓨터의 OS도 바로 그 원리입니다. 예. 예, 어떤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도스라는 OS 중에서 컴퓨터를 처음 배우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네. 카피 A 땡땡 한 칸 띄고 카피. C 땡땡 예, 예, 예. 뭐 이렇게 하면은 예. 뭐 A에 있는 게 C로 이렇게 복사가 되고 예.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예, 예,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플로피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에서 복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뭐 카피라는 명령만 치면 예. 그 도스라는 OS가 예. 그 명령을 분석해서 기계들한테 시켜서 아. 실질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 한마디로 그 비디오를 틀어서 보려면 예. 재생이 뭔지는 그 뜻은 알아야 그렇죠. 비디오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도스는 기계를 직접 제어해 주지만 예. 카피라는 명령이 뭐 하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배워두셔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에다가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OS를 거쳐서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는 보면은 여기 플레이, 스톱, 리와인드 예. 이렇게 빨리 가기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만 외우면 사용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도스에서는 그 dir, 카피, 리네임, 뭐 md, cd 이런 약 한 3, 40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네. 그거 정도만 알면은 뭐 도스는 뭐 다 배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명령어만 알고 있으면 익히고 있으면 예, 예. 도스는 확실하게 다 사용할 그렇죠. 수 있다. 완전히.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알아가지고 도수를 쉽게 쓰고 예. 또 컴퓨터를 쉽게 쓴다면 예. 더 이상 또 무슨 어려움이 있고 왜 또 컴맹이 생기겠습니까?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요. 예, 그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써야 되는 건 뭐 예전 시간에서도 많이 나왔었지만 예. 프로그램을 잘 써야 됩니다. 아. 도스에서 기본적으로 그 카피, dir 이런 명령을 잘 써서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줄 알아야 되고 실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프로그램. 그리고 나서 설치하고 써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명령어 30에서 50가지를 외우는 것도 힘들 텐데. 그렇죠. 이 프로그램까지 또 잘 아셔야 딘듭니다. 예. 자, 그렇다고 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예, 지금 절대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는 예, 거니까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하죠. 아까 OS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고 예. 그러셨잖아요. 아까 그림으로 봤는데 뭐 도스, 윈도우 3.1, 예. 윈도우 9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 차이점은 뭔가요? 예, 거기에 대한 차이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전에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컴퓨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쓰일 줄 몰랐고 네. 한마디로 전문가들만 하면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스라는 OS는 글자를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음. copy, C-O-P-Y 한 칸 띄고 뭐 D-I-R 한 칸 띄고 그렇죠. 직접 입력을 해야만 작동되는 OS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컴맹 같은 초보자들이 사용하기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글자로 직접 입력하지 말고 그러면 화면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톡 누르면 실행도 되고 뭐 지우기도 하고 뭐 복사도 할 수 있는 그런 OS를 만들자 해서 나온 것이 예. 윈도우 3.1이었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데 윈도우 90은 왜 나왔느냐? 예. 왜냐하면 윈도우 3.1은 그 처음 설계부터 아주 좀 뭐랄까 도스 위에서만 돌아가는 OS 위의 OS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제약 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윈도우 95라고 새로 만들면서 예. 예전에 도스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또 설명드리면 또 길겠고요. 예. 단점들을 극복해서 지금 현재 그 여러분이 그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OS가 예, 윈도우 윈도우 9. 95로 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OS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예. OS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셨겠죠? 자, 그렇다면 OS를 마치면서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예, OS는 정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컴맹분들이
처음에 배워야 될 게 가슴 아프게도 OS입니다. 네. 하지만 꼭 배워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DIR, 카피, 뭐 CD, MD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주저앉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DIR 카피 명령 배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에서 앞으로 펼쳐나갈 윈도우 95 사용법, 설치법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어떻게 파일이란 게 뭐고 뭐 어떤 걸 지우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지 그것들을 정말 세심하게 어렵더라도 계속 따라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문상준 씨와 함께 스텝 바이 스텝을 하다가 보면요.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 인상을 쓰시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OS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자, 스텝 바이 스텝 5회까지 이렇게 마쳤잖아요. 자, 예.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컴퓨터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고진감래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또 밝은 햇살이 비칠 날이 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 믿어도 되겠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앞으로 좀 더 재미있는 얘기로 많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 재미있으세요? 저는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요 코너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하나둘씩 늘어나는 거 보면 참 의외예요. 자, 여러분들 아리따운 여성분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하드웨어의 세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Inside the PC. 말 그대로 손으로 만져서 딱딱한 것들 뭐 이런 것에서 유래된 말이 되면서요. 하드가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모니터 만지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키보드 만지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 손으로 접혀서 이렇게 컴퓨터의 작동을 돕는 기계적인 것들이 네. 하드웨어 그리고 도스라는 OS, NCD라는 프로그램 아무것도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무형의 자원입니다. 네. 그걸 보고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예, 그런 뜻까지도 알고 가야겠죠. 예.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예, 그렇죠. 자, 말 그대로요. 아주 소프트한 그런 시간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문과 함께하는 소프트 스페셜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명작만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 역시 명작이겠죠? 예, 네. 명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프로그램은 딥프라그입니다. 딥프라그. 그러니까 발음부터 되게 힘든데 옛날 노턴에 있던 스피드 디스크란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노턴에 있던 스피드 디스크요? 예, 그것도 예. 어렵죠. 예, 일단 딥프라그라는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간단한 그 원리를 조금 알려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왜 이걸 하는지를 또 아실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자, 여러분의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는 장소죠. 예. 근데 거기에 저장해 두는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장을 하면은 가져왔으면 그냥 딱딱 넣으면 될 것이지 뭐가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저장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방이 조금씩 이렇게 있어서 제일 처음에 크기가 1m짜리인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2m짜리인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3m짜리인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 합하면 몇 미터짜리 그림이 들어와 있죠? 6m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가운데 필요한 그 파일들을 하나를 지워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요 2m짜리? 2m짜리는 예. 지워졌으니까 네. 그 공간은 비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다음에 가져온 그 파일이 예. 4m짜리예요. 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3m짜리면 저 끝에 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여기 가운데 2m 밖에 2m에는 없으니까. 못 들어가죠.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란 이 복잡한 기계는 예. 빈대가 있으면 항상 메꾸고 들어가요. 아. 그러면 3m짜리 파일이 여기 2m 아. 끼어들고 또 나머지 2m는 저 뒤에 가서 끼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물론 사용자들이 그걸 뭐 볼 수는 없고 예. 뭐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게 그럼 왜 뭐가 불편하다고 우리한테 상관도 없대는데 예. 그걸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예.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파일이 예.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파일일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는데 네. 파일이 큰 파일일 경우엔 여러 군데 조각이 나 있으면 예. 한 개 파일을 읽어드리면서도 불러와야 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하드디스크가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 좀 내가 시간 있고 한가할 때 그 떨어져 있는 파일들의 조각을 다 한 모아서. 군데로 모아보자. 어.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딥프라그입니다. 아. 자, 이제 대충 어떤 원리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러면 실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도스 프롬프트에서 딥프라그하고 엔터를 역시 쳤습니다. 네. 예전에 그 노턴에 있던 스피드 디스크도 역시 똑같은 모양으로 시작됩니다. 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떤 드라이브에 조각 모음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를 막 읽고 있죠? 네. 아이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다 읽고 있습니다. 자, 읽고 나면은 자, 제가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얀색에 그 가운데 그 파란색 점이 뿅 하고 찍혀 있는 것도 보이시고 어떤 부분은 X라고 되어 있는 점도 보이시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보여요. 이렇게. 예. 마우스가 좀 움직이고 있죠. 네. 이 부분은 빈 공간이고 예. 그 위에 있는 점이 있는 것은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이고 네. 그리고 X는 어떤 분들은 내 컴퓨터를 보니까 하드 디스크에 굉장히 나쁜 에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 X. 큰일 났네. 예. 이거 내 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음. 저거는 한마디로 이 조각 모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그러니까 중요한 파일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디프라그를 할 수 그렇죠. 없는 예. 중요한 예. 데이터. 그러니까 이건 절대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괜히 안 되는 걸 억지로 하시려고 그러면 예. 또 역시 큰 낭패를 볼 수 그렇죠. 있죠. 자, 그러면 실제 그 조각 모음을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예.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Begin Optimiz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실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시작되는 자, 거군요. 쭉 읽어드려 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뭔지 몰라도 막 움직이네요. 움직이고 있죠? 깜빡깜빡 예, 하면서 지금 여러분 텔레비 화면이라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노란색으로 막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여러 군데 떨어져 있던 파일들을 다 읽어와서 일렬로 만들었을 경우엔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잘 보시면은 지금 제가 TV 화면이라서 자세하게 못 보여드리는 게 좀 네. 가슴이 아픈데 R자가 켜졌다가 W자가 켜졌다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R은 자료들을 읽어서 빈 공간에 썼다가 그리고 다시 그 빈 공간에서 적어놨던 그 조각이 이렇게 여러 군데 돼 있던 파일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적어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지금 컴퓨터 화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니까 예. 이건 나중에 끝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디프라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 파일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준다라는 네. 것입니다. 한 군데로 모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 떨어져 있으면 큰 파일을 읽어올 때는 이게 속도가 많이 걸립니다. 예. 가까이 있을 경우엔 한 번에 쫙 읽어버리면 되겠지만 예. 여러 군데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읽었다 저기서 읽었다 여기서 읽었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리도 가겠죠. 그렇죠. 그만큼. 아주 예리하신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드디스크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매주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한 2, 3주에 한 번씩, 네. 한 달에 한 번씩 가끔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 청소 하듯이 그렇죠. 오늘 방 청소를 한 3주에 한 번씩 하니까 예. 이렇게 정리를 그렇습니다. 좀 해주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미 어떤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 디프라그란 프로그램은 그 노턴에 들어있는 스피드 디스크와 아주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거는 디프라그라고 하고 네. 노턴에 있는 것은 그 스피드 디스크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혹시 좀 더 자세한 기능, 세부적인 기능을 알고 싶으시면 그 노턴의 스피드 디스크를 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 방법, 실행 방법도 아까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주의사항과 함께 그 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의사항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께서는 옵션 선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시작만 하자. 네. 그러면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사용을 하다가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나 이거 하면 안 되겠네. 끊는 방법도 모르니까 전원을 꺼버려야지 하고 전원을 직접 꺼버리시면 예. 이렇게 조각 모음을 하던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꺼버리면은 날아갈 위험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 그 점을 유의하셔야겠네요.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이요. 40개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정말 명작, 베스트만을 뽑아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렇게 다 듣고 보면 진짜 정말 괜찮은 정말 알짜배기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프로그램도 과연 그럴까? 우리 뭘 기준으로 과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예. 뽑아왔나? 예. 이게 궁금해요. 예, 문성준 씨. 궁금하실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어떤 초보자분들께서는 혹은 조금 컴퓨터를 시작하신 분께서는 예. 몇몇 소프트는 너무 어렵다. 음. 디프라그 같은 건 나도 조금 컴퓨터 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던 거다. 네. 뭐 이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한 기준은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분도 많이 알려주는 게 또 많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알려주진 않지만 꼭 필요하신 거, 알아두면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심사 기준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찌됐든 우리 문상준 씨가 알려주시는 이 프로그램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컴퓨터를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컴퓨터 잘하시는 분 봐도요. 몰라서 못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코너도 함께 하시면은 컴박사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의 컴쇼맨과 함께하는 팁입니다. 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비스켓이요? 농담도 디스켓이죠. 중요한 정보는 모두 이 손 안에 있소이다가 아니고 이 디스켓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소중하게 다뤄야겠죠. 디스켓을 이렇게 막 구부리시거나 아니면 툭툭 치시거나 아니면 입을 열어서 손으로 만지시는 분이 계세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 담배, 꽁초, 음료수를 흘리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 두시면 더욱더 안 되고요. 그리고 오디오나 텔레비 자석 옆에 두는 건 또 금물입니다. 그리고 디스켓은요 민감해서 샌프란시스코 날씨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날씨요? 10도에서 30도 정도.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안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디스켓에 문신을 새기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다가 아주 빼쭉한 펜으로 그시시면은 안에 문신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이런 분은 없어야겠죠? 예, 디스켓을 사랑합시다. 디스켓을 애인처럼, 애인을 디스켓처럼. 컴퓨터맨 최승태였습니다. 네, 어느덧 렛츠고 PC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PC가 아니라 일 자체이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자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습 안 하시면 금방 잊어버리십니다. 복습 충분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